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고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목표는 높게 세울 수 있지만 네. 누구나 네. 그러나 이 행동을 10배 더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동까지 10배 더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배의 법칙이 9배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네. 생각을 완전히 확장시켜가지고 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한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뭐 각오한 수준의 10배 이상의 고생도 해야 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오늘은 또 송희구 작가님 모시고 저희 그 코너명도 이제 생겼죠. 독한 자들, 독서하는 남자들의 이제 약어인데 독한 자들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또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에 이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40 넘으니까 별일 없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아침 먹었니, 잘 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요즘 좀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왜 저 당연한 걸 왜 물어볼까 했는데 요즘에 뭔가 좀 몸도 좀 안 좋고 요새는 그냥 소화 잘 되는 것 자체가 참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소화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뭐 소화제를 먹어본다거나 뭔가 속이 불편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좀 느껴집니다. 이 속이 거북하다는 게 이런 감정이구나. 많은 분들은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느끼셨을 분도 계시는데 저는 최근에 느꼈습니다. 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맞아요. 이게 좀 안타깝더라라는 느낌도 좀 들고 이게 20, 30대 때 느껴지지 않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요즘 그 시간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별일 없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책은 자기계발 관련된 또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분류한다면은. 네, 오늘 어떤 책을 또 소개해 주실 건지. 오늘은 10배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10배 법칙. 10배 법칙이라는 거를 딱 들으면은 투자나 재테크 같은 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들거든요. 보통 이제 내가 한 10배 벌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그런 거는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성공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어떤 독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류의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은 조금 그래도 좀 보기가 좀 좋았던 게 제 스타일입니다. 좀 독하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중간에만 나오거든요. 그 뭐 피해자처럼 살지 말라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저자가 굳이 써놨습니다.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다. 더 센. 이렇게 살지 말라. 맞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살짝 뭐 줄였다 정도로 그 뭔가 이 저자가 약간 좀 세게 얘기하는 그런 거여서 좀 시원한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는 책인데 전체적으로 이거 평점 한 얼마 정도? 저는 한 4.4점 정도로 생각하고 4.4 있습니다. 정도. 네. 왜요? 자기계발서 많이 읽은 분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뭔가 내가 한번 정신을 한번 깨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유효한 책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약간 성향이 좀 이상해가지고 욕해주는 거 좋아하고 혼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씩 뭐 행사 같은 데서 이렇게 책에 이렇게 사인하면은 뭐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혼내주세요. 누구누구의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좀 제발 적어주세요.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 앞으로도 센 내용을 자주 가져올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4점대 중반 이상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잘 읽히고 잘 익혀요. 심플하고 그다음에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저자 소개도 좀 해주십시오. 이분은 미국에서 1958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원래는 막 마약 중독자였다가 막 무슨 정신병도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같은 걸 막 여러 개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뭔가 그 아무래도 이제 사업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생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성공하려면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좀 단순화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인데 이분 그 유튜브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분 영상 보면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네. 이게 무슨 말을 할 때 되게 세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게 책에 고스란히 반영돼 맞아요. 있습니다. 네, 책의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계발서가 네.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너는 할 수 있어. 아. 행복하게 잘 될 거야. 네. 그리고 너 우쭈쭈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고 한 분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러면서 막 네. 혼나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대로 안 돼. 막 이런 류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그 후자 네. 두 번째에 좀 가까운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배 법칙 하면은 이제 단어 자체는 뭐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거를 좀 해석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0배 법칙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네, 이게 처음에는 저도 뭐 10배 뭐 수익을 내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고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교육이나 어떤 뭐 재능, 뭐 행운 이런 거랑 상관없고 오로지 훈련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9배는 안 됩니까? 9배도 아마 될 거예요. 네. 9.5, 네. 8.5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10배의 법칙이 9배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네. 생각을 완전히 확장시켜 가지고 네. 너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목표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한계를 짓지 말라. 네. 이런 의미로 이제 10배 법칙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10배 그게 그 중의적인 의미더라고요. 이게 그냥 목표만 10배를 세워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이 지금 뭐 3억 있으면 네. 뭐 나는 5억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50억 부자가 될 거야. 네. 그렇게 목표를 세우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도 10배를 더해라.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와닿았거든요. 진짜 와닿았어요. 네. 네, 이게 우리는 목표는 높게 세울 수 있지만 네. 누구나 네. 그러나 이 행동을 10배 더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동까지 10배 더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0배가 제가 느끼기로는 총 3가지였는데 목표를 우선 10배 이상 세워가지고 되게 높은 목표를 추구를 해야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 네. 그다음에 그 동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한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수준으로 하지 말고 훨씬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내가 어떤 뭐 생각한 뭐 각오한 수준의 10배 이상의 고생도 해야 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뭐 10배 남들보다 더 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그 새벽 기상 4시 반 기상을 한 13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하신 분들보다는 한 10배는 더 한 것 같다.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더 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공이 되고 막 이렇게는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냥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치열하게 무언가를 한번 했었을 때 성공이라는 걸 좀 겪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볼까 정도 수준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성공이 중요한 이유. 네. 그래서 성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렇게 이분이 좀 맞아요. 세게 얘기해. 네. 뭐 성공이 중요하지 않고 성공은 뭐 과정일 뿐 뭐 크게 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하는 애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성공이라는 게 마치 폄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무시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너무 이렇게 뭐 돈만 바라보는 것 같은 인생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뭐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나를 그 내적 성장이 더 크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단순히 성공이라는 게 돈이라는 것과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네. 성공은 행복도 따라오고 네. 어떤 내 정신적 어떤 시간적 여유도 따라오기 때문에 네.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전부를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좀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성공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무다. 성공은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목표를 더 높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성공해서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라라는 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점점 포기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것이고 성공을 추구하고 치열하게 살면 점점 더 좋아진다. 약간 이렇게 약간 단순화해서 이분법 둘 중에 뭐 선택할래?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첫 장에 바로 팩트를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어퍼컷 날리는데. 네.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일을 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거나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거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동의하죠. 그래요? 네, 회사에서도 네. 뭐 그만해도 돼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한테는 네. 미안하지만 네.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저는 말을 사실 못했어요. 네. 네. 근데 그래 너무 욕심쟁이처럼 보일까봐. 네. 네. 그렇지만 저는 그 친구가 뭔가를 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내면의 네. 어떤 생각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게 일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끝도 없이 달리다 보면은 어찌 네. 보면 일만 하다가 죽는 삶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그런 걱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제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돼. 네. 도망가야 돼. 네. 그런 류의 그런 거라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워라밸 네. 같은 것들도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공을 막 열심히 달려간 다음에 나중에 뭐 쉴 수는 있겠지만 성공을 하려고 노력 조금 하면서 쉬기도 쉬어가면서 아주 극렬한 어떤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주변에서 좀 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쉼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는 게 쉬는 거였어요. 자는 거. 네. 네. 그래서 잘 때 그냥 쉬는 거니까 저는 뭐 그 자지 않는 시간에는 네. 뭐든지 뭐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게 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 캠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캠핑 한번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하지 않습니까? 엄청 피곤하죠. 완전 어찌 보면 이게 사서 고생 같은 거잖아요. 굳이 집을 놔두고 이 냉장고랑 뭐 이런 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굳이 그 노숙을 하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힐링일 수도 있지만 맞아. 네. 어찌 보면 그냥 아주 단순히요. 제가 그 뭐 한 200만 명 넘어가는 캠퍼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고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워라벨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쉰다는 게 진짜로 그냥 잠만 자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워라벨의 그 라이프를 네. 보통 어디 놀러 가거나 맞아. 어딘가 외부에 나가서 무언가를 또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쉬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일을 확실히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쉬어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건강 때문에 일을 줄여라 뭐 그런 말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으시는 그거는 들어요. 그건 듣습니까? 네. 근데 뭐 나는 아직 괜찮은데 주변에서 뭐 그만해도 된다. 네. 뭐 이러면은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의사인데 네. 일 좀 줄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진단하고 나서 좀 줄이라고 하면 저는 줄일 것 같은데 네. 네. 아니면은 안 줄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건강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네. 최대한 노력을 해라 네. 이렇게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이 거꾸로 성공은 제로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면 그냥 그 뭐 바닷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바닷물 가서 아무리 이렇게 바가지로 퍼올려도 네. 이게 그대로잖아요. 네. 예, 그런 거가 저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한 명이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어떤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레드오션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많은 곳에서 다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서도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서 성공하는 새로운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는 맞아요. 계속 볼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로섬이라면 절대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누가 망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도 잘하고 나는 또 나대로 새로운 걸 잘하면 그냥 점점 파이가 늘어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그런 거가 있죠. 제로섬이 보통 그 주식 투자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특히 투자에서도 내가 사고 상대는 팔고 근데 누가 오르면 누구는 벌고 누구는 손해 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데 이 인생이라는 성공에서는 사실 제로섬보다는 그냥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작가님이시니까 사실
작가 시장 어떤 그 책 도서 시장도 어찌 네. 보면 포화 상태였을 거 완전 아닙니까? 포화죠. 네. 완전 포화죠. 네. 근데 거기서도 또 나름 성공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또 자리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네. 10배 더 하면 됩니다. 네, 10배 더 많이 쓰고 네. 거기서 또 좋은 내용을 이렇게 쫙 뽑아서 네. 이렇게 책으로 딱 만들면은 되게 좋은 책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성공의 어떤 그 기준은 레드오션이냐 아니냐, 제로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목표를 원대하게 잡느냐, 네. 뭐 이런 걸로 갈라진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 책에서 그 부분이 나와요. 한계 긋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뭘 말만 하면 안 될 거야. 뭐 너가 어떻게 해? 막 너 안 돼. 나도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좀 많으셨습니까? 되게 많죠. 그냥 뭐 우리가 일단 무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전에 네. 뭐 이렇게 여기는 경쟁사가 얼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래서 그냥 대충 서류 제출하고 그냥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소 마진이 얼마인지 다 계산해보고 네. 우리가 안 되더라도 진짜 2등까지는 해보자 그 입찰에서.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했는데 네. 거기서 왜인지 좀 이렇게 서류 제출이 뭐 잘못됐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수주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업무에 관련된 일에서도 이렇게 한계를 긋는 사람들이 꽤 많긴 해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인지 네.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느껴서인지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 그 한계긋기라는 거를 일상화가 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인간이 옛날에 그 원시 시대부터 살 때 사실 위험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그 편의점 가면 먹을 것도 막 팔지만 예전에는 먹으려면은 죽창 들고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돌도끼 들고 나가가지고 맘모스랑 싸우든지 뭐 사슴이랑 싸워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있는 게 좋다라는 게 약간 우리 DNA에 많이 남아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시도하고 도전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좀 깨고 내가 바꿔야 된다라고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모든 원인을 이제 남한테 찾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다. 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 주변에서 어떤 나는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시대를 잘못 만났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니까 난 또 이렇고 나는 뭐 잘생기지 않았고 나는 원래 운이 없고 이렇게 막 내 환경 탓, 내 주변 탓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커도 농구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잘생겨도 뭐 이렇게 배우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 뭐 사업 다 말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책임 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대 탓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조선 시대 임진왜란 직전에 태어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는 또 6.25 세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바로 뭐 앞 세대나 뭐 선배 세대 정도, 그러니까 뭐 한 5학년에서 한 10학년 정도 학번 정도 차이 나는 분들 정도만 막 비교를 막 해서 나보다 무조건 좋은 조건인 것만 비교하는데 사실 시대라는 건 나보다 더 안 좋은 시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훨씬 많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전 지구적으로는 상위 10%. 맞아요. 상위 1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더 높고 뭐 좀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만 보면은 너무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캄보디아를 한번 출장 갔었는데 그 수도 주변, 그 프놈펜 주변 외에는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 타고 다니고 아직도 그리고 그 우리나라 어떤 봉고차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명이 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무슨 태권도 학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봉고차가 거기서는 아직도 택시로 쓰이고 있고
또 오토바이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네. 거기에 또 우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다 오래된 그런 오토바이들을 그 사람들은 되게 소중하게 타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위생도 안 좋고 네. 그 평균 수명도 짧아요. 네. 그래서 한 60대만 되면은 굉장히 노령화가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지금 상황만 봤을 때 내 주변하고 비교하면은 뭐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런 일어난 일인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네. 이런 상황이니까 난 포기할 거야. 나는 그냥 안 할 거야라고 또 자기 스스로 막 한계 긋기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라는 내용이고 그런 의미로 이 책에서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전된 거. 네, 정전됐을 네, 때 네. 저도 이게 되게 와닿는데 정전이 된 거는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네. 누구는 어떤 비상용 랜턴이나 네. 아니면 뭐 발전기가 있는데 네. 누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왜 정전이 되었는가 이거를 막 따질 게 아니라 그 네. 정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는가 네. 이거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정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전이 일어난 이후에 누구는 그냥 가만히 뭐 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뭔가 뭐 랜턴을 찾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전이 일어날 줄 알았지라고 해서 미리 대비까지 해놓은 사람들도 아, 네. 있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대비하느냐는 내 마인드에 달렸다. 맞아요. 라고 이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부분은 이런 피해자 마인드,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나쁜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항상 나에게 관련되어 있다. 나랑 관련된 무언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나 네. 상황이 항상 나한테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별로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지라는 사람들, 나한테 또 사고가 터졌어라는 분들은 보면 항상 주변을 비난하고 주변 탓을 하고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더라. 근데 저 되게 찔려요. 저 되게 찔려가지고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네 개가 제 경험에서 있던 거라서 진짜로. 네, 근데 굉장히 저도 옛날에 찔립니다. 있었습니다. 네. 저는 완전 염세주의자였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네. 축구공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피가 났어요. 어. 그래서 나는 늘 이런 일이 생기지. 어. 안 생기면 이상해. 막 항상 이렇게 역시 생각했었거든요. 나야? 네. 네. 왜요? 왜? 그냥 그런 느낌? 학생 때 그랬거든요. 아. 학생 때 늘 저는 나쁜 일이 안 생기면은 뭔가 불안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항상 나쁜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사람이야. 네. 막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바뀌게 되던가요? 막 책 많이 읽고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책에서 남 핑계 대지 마라 이런 말 하도 네. 많이 들으니까 네.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나쁜 일들도 좀 적어지고 좋은 일도 생기고 성공도 하게 되고. 네, 맞아요. 확실히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막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염세주의 극에 달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강남 삼성동에서 이제 잘 못 사는 집안이었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애들도 너무 많았고 네. 더 열받는 거는 같이 못 살았는데 네. 이 동네가 워낙 비싸지니까 80년대부터 너무 땅값이 막 몇천 배가 올라버리니까 같이 못 살았는데 엄청 부자가 된 집안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인생 여기 자본주의 시장은 안 된다. 네. 부모 잘 만나고 뭐 이렇게 운 좋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다 안 되는구나라는 약간 극단적인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 제가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똑같이 책도 읽고 하면서 마인드를 좀 갖춘 다음에 제가 무언가를 시도해 봤을 때 거기서 성공을 맛봤을 때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내가 이거 진짜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확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뭔가 비관주의거나 뭔가 남 탓을 하는 분들은 작은 성공 같은 것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공의 경험이 좀 없어가지고 계속 또 그렇죠.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뭔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특별하게 내가 이걸 바꾸려는 어떤 노력을 하지는 또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간고사 때 네. 전날 진짜 행성이 충돌해서 그냥 지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벌써 내일이 시험이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공부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가 인생의 다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가끔씩 뉴스에 댓글을 보면은 네.
행성끼리 충돌해서 지구가 없어질 맞아, 거야. 맞아. 멸망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가 좀 생각이 나기도 네. 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댓글 막 이런 것들 진짜 많고 네. 막 다 막 망했으면 좋겠다. 한번 전쟁 나서 깔끔하게 좀 리셋하고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자. 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본인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차피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인드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어차피 성공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원인을 나한테 두고 정전이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행동은 내 탓인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과 아까 그 피해자 코스프레 인생의 차이점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능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전을 막으면 제일 좋겠지만 네. 못 막는다면 정전 나자마자 바로 예비 발전기를 돌릴 수 있게 세팅을 해놓으면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사고를 당해도 내가 이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번에 어떻게 막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아예 안 겪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 하면서 방법을 막 찾으려는 거. 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라고 합니다. 되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네. 보면은 안성 IC 안성유계소 이 근처에서 이 후방추돌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레카가 항상 옆에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카가 서 있다는 뜻은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레카가 딱 보이면 네. 차가 잘 뚫림에도 불구하고 네. 속도를 천천히 줄여요. 예, 뒤차가 천천히 오라고. 네. 저도 혹시 박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사람들이 급하게 줄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네.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운전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운전도 나는 그냥 막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갖다 박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 방어 운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어 운전하면서 항상 주변을 좀 보고 이게 네. 숄더 체크도 좀 하시면서 뭔가 제가 좀 불안해 핸드폰 네.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좀 비켜주고 맞아. 많이 떨어져주고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방어 운전을 하는 게 성공으로 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거라고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은 뭐 우연한 게 아니고 맞아. 뭐 이게 내가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되게 와닿는 내용인데 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던 거죠. 있었죠. 네, 제가 최근에 범죄도시 3편을 봤는데 네. 거기에 초롱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네. 20년 된 배우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해왔고 네. 어떤 제작진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년의 그 세월이 지금의 초롱이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되게 씬 스틸러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되게 좀 그 강렬한 인상이 남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20년간의 이제 뭐 어찌 보면 배우 생활을 했던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본인의 어떤 성공과 이 거대한 부를 이루신 거는 뭔가 이 나의 책임과 통제하에 있었다. 운이 아니다. 저는 운은 별로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운이 없었다. 네, 운이 없었고 제가 운이 좋았으면은 다 실력이다. 이런 얘기신 거죠. 진짜 저는 막 저를 통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아끼려고 250원 탄다. 이게 어떤 다른 채널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네. 거기에 250원 아끼려고 그거는 오바다. 뭐 그건 말도 안 된다. 막 맞아요. 그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250원도 되게 소중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거를 절약해야 큰 돈을 더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택시만 보면 항상 기업 총수만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항상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네. 택시를 탄 적도 정말 몇 번이 안 돼요. 아. 네, 이렇게 저는 스스로를 통제한 결과가 네. 그나마 지금 조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소나타 그랜저도 안 사시고 맞죠? 최대한 통제. 그럼 언제 통제를 해제하실 겁니까? 이 통금을 언제 푸실 거야? 통금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목표가 다 쌓아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쓰고 가야지. 이렇게 도서관을 짓는 건데. 도서관. 네, 도서관 짓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좀 더 아껴야 됩니다. 네. 당분간 또 250원 아끼실 네. 얘기를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런 잔돈을 왜 아낍니까?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한 거 아껴야 되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절대 저축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죠. 맞아. 저축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작은 돈을 못 아끼면 큰 돈이 안 아껴져요. 당연히 안 아껴집니다. 네.
아니 내가 여기서는 막 10,000원, 20,000원을 막 쓰다가 갑자기 20만 원을 아끼려고 하면 얘는 아끼고 얘는 안 아끼고 뭐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되게 단순해가지고 그냥 나는 최대한 돈을 안 쓴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같은 로직으로 이게 사람의 행동이 좀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저도 옛날에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막 와이프랑 막 빵 하나 사 먹는 거 가지고 막 1,000원짜리 빵 사 먹은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아, 네. 왜 저래? 막 하는데 맞아. 그게 그런 걸까 쌓여야지만 사실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도 그 저축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고 자기 통제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결과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뭐 로또처럼 그냥 당첨되면 바로 그 다음날 인생 바뀐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한 어떤 그런 고생과 고통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아, 뭐 20대나 30대로 막 돌아가라. 그때 네. 가면은 제가 만약 30대 초반으로 가면 네. 제 온 자산을 네. 그 비트코인에 아니 그 얘기 말고 다시 가서 고생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냐 이거죠. 별로 고생 안 하셨나 본데? 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아, 저는 다시 그 20대 후반 30대로 가서 네.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지라는 정도로 저는 진짜 막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뭔가 지금의 모습만 보시고 아 나도 그냥 저렇게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 쟤네 뭔가 운 좋게 됐다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도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책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은 일부 정해진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 성공한 사람은 네. 알고 보면 각자 다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고 네. 다른 성격, 외모,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랜트 카돈 이 저자는 일단 정신병이 하나 있었어요. ADHD라고 막 네. 이렇게 뭔가 잘 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집중 못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약도 하고 막 그러다가 성공을 했다는 것은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벌써 또 부정적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되냐. 말도 안 되지. 성공은 소수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성공을 소수만 하는 건지를 따져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제 주변이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뭐 1,000명을 만약에 이렇게 모아놨다고 보면은 실제로 성공하려고 막 강하게 네. 마인드를 갖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나. 대부분 그냥 평범한 정도, 정도만 그냥 남들 하는 수준 정도만 네.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유의미한 차이를 이뤄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기준을 높이라. 그러니까 10배의 법칙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노력의 한 10배 이상 해야 된다는 게 또 그런 의미와 또 와닿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제가 신용산역에서 네. 이렇게 새벽에 회사로 들어가는데 네. 그 신용산역 출구 앞에서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왜요? 뭐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 수염차를 주시면서 네. 이렇게 뭐 책도 사인 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 시간대를 출근 시간대를 네, 출근 시간대. 제가 항상 아침 일찍 가니까 네. 그 전부터 한 30분 정도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매일같이 저보다 일찍 더 출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출근을 빨리 하는지 확인하러 오신 건가? 그건 아닌데 자기도 새벽 기상을 하면서 저랑 시합을 하겠다는 시합을. 네. 자기가 이렇게 뭔가 동력이 생길 것 같다. 네. 그런 말씀 하신 게 저는 그분이 되게 잘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가 뭔가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원래 관성의 법칙처럼 이제 안 바뀌는데 그분은 의지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의지를 실제로 한번 말을 하고 표현함으로써 더 스스로 좀 단단하게 가지려고 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고 겸사겸사 실제 출근 빨리 하는지도 좀 확인하려고. 저는 출근을 빨리 안 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좀 말을 세게 한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4가지의 종류가 있다. 네. 네.
그게 저는 보면서 아 이분 좀 세게 한다. 세요. 세게 한다. 네. 그거 보면 이제 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첫 가지. 번째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네, 두 번째는 뒷걸음친다. 아. 세 번째는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네. 근데 이 1, 2, 3번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95%예요. 네, 95%.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가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네, 그래서 1, 2, 3번은 뭐 대부분인데 네. 이 4번만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라는 네. 건데 너는 지금 1, 2, 3번이냐 4번이냐 이거를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좋았던 부분이 이 3번과 4번의 격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뭐 레벨 1, 2, 3, 4 뭐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1, 2, 3, 99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하는 수준이 그것도 아닌 수준이라는 거죠. 거의 약하는 수준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남들 하는 수준,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필요 그냥 없죠. 안 하는 거죠. 네. 네. 아무도 안 하죠. 아, 그냥 뭔가 하고 싶어요라고 네. 말은 하지만 네. 특별하게 뭘 하지 않고 네. 가만히 있는 거. 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거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안 좋은 게 2번이에요. 뒷걸음질 친다. 그러니까 퇴행을 한다. 네, 퇴행하는 거. 아,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좀 예시가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은 건강한 식습관과 행동 습관에는 뒷걸음질 치면서 나쁜 습관 어떤 나쁜 습관에는 엄청난 수준 그 최고의 수준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뭐냐면 방에서 맨날 불 끄고 이렇게 밝은 핸드폰 보면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죠. 그렇게 하고 뭐 운동은 전혀 안 하는 것 이런 건 뒷걸음질 치는 건데 그러면서 막 먹을 때는 막 꼬 달고 기름진 것을 엄청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뒷걸음질 치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긍정의 어떤 방향이 성공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의 어떤 느낌의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 네. 안 좋은 것들 하는 분들. 네.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지고 싶으면은 뭐 거의 샐러드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샐러드 먹고 싶은데 치킨을 통제하는 그 엄청난 행동은 잘하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나 오늘 이거 한번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막 살찌고 이렇게 네. 당뇨 생기고 이런 네. 거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걸 투자로도 얘기하면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저축 정도, 네. 저축 정도만 막 하는 분들은 나요. 근데 2번 뒷걸음질 치는 분들이 이제 소비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완전 뭐 빚을 진다거나. 네. 그리고 빚도 뭐 좋은 빚도 아니고 그냥 네. 뭐 소비해서 없어지는 빚을 막 엄청나게 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뒷걸음질 치는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수준으로 하는 게 그냥 뭐 주식 공부 조금 해보고 한 100만 원 넣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7년간 공부 중입니다. 뭐 약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그 정도 네. 뭔가 대단하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막 치열하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려워가지고요. 뭐 네. 책을 많이 보세요 하면은 책 별로 제가 좀 취미가 없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아주 약한 수준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거고 이제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할 정도로 하는 거. 이제 책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뭐 아파트 같은 걸 투자하려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만약 10개면 나는 뭐 100개 지역을 다 조했다든지 뭐 100군데를 막 다 알아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의 하는 거를 이제 4번을 말하는 거고 이게 극소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실예로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떤 네. 땅을 사기 위해서 수원만 본 게 아니라 막 파주, 남양주, 뭐 안산 이쪽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시세가 과연 맞는 시세인가. 네. 그래서 분들은 그 땅을 사려면은 수원만 봐도 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하나만 보는 거는 사실 제가 만약에 수원 땅을 사기 위해서 수원만 봤다면 그건 사실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하고요. 딴 걸 다 보는 게 저는 좀 수준으로 네.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과한 수준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뭘 기준으로 과한 건데? 라는 거죠.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과하다고 하는 거냐? 네. 사실은 이렇게 투자할 때 막 열심히 알아보고 막 노력에 노력을 더해가지고
정말 내가 가진 이 소중한 돈을 절대 잃지 않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왜 과한 거냐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동네 사는 거 그냥 내가 전화 몇 번 해서 그냥 가서 중개사 만나서 그냥 하루 만에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을 내가 너무 낮게 잡기 때문에 저게 엄청나다고 보이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게 이 네 가지 중에 4번은 당연히 성공의 길로 가는 거니까 빼고 네. 네. 아무것도 안 한다, 뒷걸음질 친다, 그냥 보통으로 행동한다. 이 세 개 중에 제일 나쁜 게 네. 제일 나쁜 게 3번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나는 왠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특별하게 뭐 나아지는 건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한다는 거.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제일 보면. 무서워요. 네. 이게 보통 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한 대리나 과장님들 정도. 그 정도가 딱 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게 부장 정도 되면은 이 퇴직의 압박을 느끼는데 네. 이게 사원, 대리, 과장 이 정도는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없죠. 나 이 정도 돈 벌면 괜찮은 거야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그러면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네. 지금 막 인천공항이 미어 터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백화점 강의를 갔다 왔는데 네. 10시 반 오픈 전에 정문에서 기다렸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줄이지 해서 봤더니 이 편말에 에르메스 뭐 네. 대기줄 이렇게 써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와 에르메스를 살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나. 네. 뭐 이걸 보고 저는 근데 그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재력이 있으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산층의 함정이랄까? 약간 뭐 중간층의 함정이랄까? 좀 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정도 내가 하고 있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성공의 가장 쥐약인 것 같거든요. 네. 차라리 내가 좀 낮은 상태에 지금 뭐 상황이 되게 안 좋으면 이걸 바꾸려고 대단히 노력이라도 할 계기가 생기는데 네. 그냥 남들 정도 수준은 되는데 정도 하면 노력할 만한 그 의지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 회사를 들어가고 막상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는 걸 보면서 그 전까지는 되게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인데 네. 갑자기 뭔가 다 놔버리고 즐기고 평생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처럼 사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그 얘기를 좀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도 있죠. 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행동하라.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네. 이걸 듣고 그 올림픽 선수들 네. 훈련하는 게 생각났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숙소로 자러 들어갔는데 네. 다른 사람이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잔다. 또 하러 간대. 알고 보면 또 이렇게 막 손이 터질 때까지 이렇게 네. 활시위를 당기고 있고 네. 뭐 누구는 또 이렇게 공을 튀기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음. 그리고 항상 뭔가 쟤 진짜 미쳤다. 훈련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 저자도 만족을 모르고 탐욕스러운 사람,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뭐 미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사람 중에 네.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 투자를 하시고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지 않나요? 어떠셨어요? 되게 많이 들었죠. 너 위험하다 하지 마라. 너 큰일 난다. 너 왜 미쳤냐?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네, 많이 들었죠. 네. 제가 그때 대출을 한 몇천만 원 받았을 때 그때 당신 되게 10년 전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네. 몇천만 원 받았을 때 진짜 다 반대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반대했고 뭐 제 친구들은 당연히 너 이러다가 뭐 큰일 난다. 평생 대출 갚다 끝난다. 네.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알고 보면은 뭐 저를 믿고 계속 나아갔던 게 네.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투자를 막 어릴 때부터 할 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나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말만 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미쳤어? 맨날 그러니까 너 미친 거니?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때 그런 걸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네. 뭔가 보통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라는 정도까지는 해야 결국에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남들이 편안해하는 주변 분들이 편안해하는 수준으로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슬링 선수 중에 네. 김현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네.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이런 말 했어요. 네. 전 그거에 너무 감동받아서 아 진짜 남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걷고 네. 많이 보고 네. 많이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네, 깨달았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스스로 그만큼 자격이 있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는가, 그만큼 노력했는가, 네. 그리고 그만큼 내가 정말 한번 미쳐서 해봤는가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할 때 재능이 없다. 저는 재능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재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명이라는 거, 이름이 없다라는 게 더 문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나를 알리려고 하고 네. 내가 가진 거를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사업도 해보고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해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0이면 네. 이거를 한 2 정도? 1 정도 있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남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그냥 잘하면 누가 알아봐 주겠지. 네. 뭐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그냥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 보니까 성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남들이 나를 얼마나 또 알아주는가. 내가 남들한테 얼마나 그 홍보나 이런 걸 잘했느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업을 하는데 네. 아무도 모르는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전화 돌리고 하루에 막 40개의 회사를 만나고 하면서 네. 어떻게든 자기 PR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친 사람처럼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블로그를 그냥 한번 써보라고 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블로그를 한 일주일에 3개씩은 쭉 써왔었는데 네.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웃도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도 좀 알아봐주고 네. 그리고 막 출판사에서 이렇게 리뷰 좀 해달라 이렇게 책도 보내주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분명히 뭐 하나씩 있으실 텐데 그거를 이제 뭔가 알리고 남들이 나를 알아봐주게 하는 것도 꼭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집착 본능을 억압하지 마라. 집착을 하라. 네, 집착 약간? 무조건 집착 진짜 중요해요. 네. 좀 집착이 많으신 편입니까? 아, 저 집착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집착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을? 내가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진 거다. 강박 같은 네, 강박이에요. 네, 일종의 강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청소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일찍 가야 된다. 뭐 이런 집착이라든지. 네. 그리고 뭔가 이 책을 다 완독을 해야 되는데 네. 약속한 시간까지 못 읽으면은 또 저한테 졌다는 어떤 강박 네. 이런 거를 저는 즐기고 있어요. 아. 네, 이게 저는 삶의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과거에는 좀 스트레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던가요? 많은 도움 되죠.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이런 집착이 없었다면 네. 저는 그냥 늦게 자고 늦게 네. 일어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4시 반에 네. 막 일어나시고 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니고 네. 사실 조금 더 뭐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까? 무엇에서? 그냥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 네, 제가 어차피 밤에는 막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집중이 잘 된다는 걸 알아서 이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또 내가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에 미친 듯이 뭐 한번 시간을 또 쏟아 부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나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사람들도 이건 작곡에 막 미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귀도 실명될 정도로 네. 그렇게 됐었는데 네. 그런 또 에디슨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맨날 만들었고 뭐 주커버그 같은 경우도 맨날 코딩하고 네. 뭔가 어떤 분야에 집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집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집착도 방향이 성공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 그냥 뭐 단순히 먹는 거를 집착한다거나 네. 게임에 집착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때우거나 뭐 이런 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거를 그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으로 삼아서 집착을 하는 거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항상 말하는 건데 이 현실적인 목표 세우지 마라. 현실적인 목표라는 거는 나쁜 말이다. 네. 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 현실적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라고 나옵니다.
현실적이라는 거를 붙이는 순간 안 해도 되거나 그 퇴행하거나 네. 이제 뒷걸음질 쳐도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말하지만 좀 제발 현실적인 목표를 얘기를 해주세요. 뭐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하는데 현실적이라는 거는 조금 노력하고 큰 성공을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도 네.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현실적이라는 말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네.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간다는 그런 네.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인 붙여버리면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라고 하면은 그런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가? 그런 걸 깨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게 이 정도면 충분해. 네. 뭐 이 정도면 됐다. 와, 이런 거.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이것도 되게 비슷한 말인데 네. 이건 제가 제 스스로한테 네. 매일 하는 말이에요. 음. 이 정도면 충분해. 네.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재밌나? 뭐 책을 쓸 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게 매끄럽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다 봤나? 이 정도면 충분한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 네.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면 할수록 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서 야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 뭔가 좀 한계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면 아니야 더 해야 돼. 아니야 더 해야 하면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질문 없이도 이렇게 딱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정도면 진짜 됐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군요. 네, 그냥 네. 대충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라. 끝까지 네. 한번 몰아붙인 다음에 할 만큼 했다 나는 진짜. 네. 그때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은 쓸데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워라벨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라벨은 없다. 좀 세게 말씀드리면 네. 워라벨을 찾지 마세요. 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준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그렇죠. 일을 안 해야지 라이프를 챙길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뭐 먼저 해야 될 것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어떤 큰 목표를 세우고 내가 네.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또 주어진 다른 그 삶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차리시거나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40시간 안 지키고 120시간 시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직원이 생기면 정말 최대한의 복지를 할 거고 저는 근데 이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는 정말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그 개인한테도 보면은 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같은 날 챙기려고 해요. 하루에. 근데 워라벨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최소한 뭐 주 5일은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네. 뭐 이틀은 뭐 쉬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번 달은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네. 다음 달은 뭐 조금 쉬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쉬어버리고 하다가 쉬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 한계치를 못 뚫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시간 단위로 워라벨을 찾습니다. 그래서 네.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안 되는 거죠. 뭐가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몰입을 해서 아까 말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 임장을 예로 들면은 저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데 네. 더 이상 못 걸을 때까지 임장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까지. 버스 계단을 못 올라갈 때까지 네. 그 정도로 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겨우겨우 올라가서 의자 손잡이 잡고 이렇게 걸칠 수 있을 정도로 임장을 해야 그 돼요. 정도까지요? 네. 꼭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느낌을 조금 강하게 받으시네요. 맞아, 높으시네요. 네네. 그 정도면 한 2박 3일 하신 건가? 밤새? 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네. 해가 져서 진짜 이 차가 끊길 때까지 걸으셔야 돼요. 차가 끊길 때까지. 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네. 제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아니 버스를 못 탈 정도로. 네. 갑자기 지금 그 정도는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게 네. 그 정도 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버스에서 이렇게 내릴 때 한 칸 턱이 있잖아요. 네.
내릴 때 다리가 풀려서 거의 넘어질 지경까지. 막 불러가지고 막 떨어지고 괜찮으세요? 막 하면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임장을 이틀 전부터 다녀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집에 그럼 거의 뭐 기어가는 수준. 맞아요. 그거는 좀 그 정도면 건강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하셔야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연골 나가가지고 너 때문에 연골 나갔다라고 하시면은 내 도가니 물어내 막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멋있는 말이죠. 네. 저보다 고등학교 때 네. 공부를 월등히 잘하던 친구가 네. 사회에 나가서 한 20대 후반에 만났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 하고 되게 막 의시의시 됐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좀 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상처를 받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 친구는 워낙 학생 때부터 멋있던 친구라서.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나를 질투하거나 네. 무시하거나 앙심을 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직접적인 복수보다는 네. 내가 성공해 버리는 게 가장 큰 어떤 복수랄까? 네,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복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네.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든 더 네.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복수니까 이것도 좀 동력으로 삼아서 좀 한번 해봐라. 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자기를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를 이 미디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유튜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뉴스에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아침 뉴스에 물론 이제 안 좋은 걸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성공을 하라. 네. 성공해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를 보여줘라. 라는 거죠. 사실 이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잘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네.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꼭 물질적인 거를 떠나서 내가 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긍정적인 방향의 복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대학교 이럴 때는 뭔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으면 네. 되게 그게 엄청나 보이고 커 보이지만 사실 이제 한 40살 정도 넘어가고 이제 40살 정도 되면은 그때 뭐 잘했다고 해서 지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파트일 뿐이지 그게 성공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네. 반대로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퇴행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이제 가른다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어떤 핍박을 당했다면 네. 뭔가 그 사람들 뒤통수 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성공해 버리는 게 어. 가장 좋다고 봐요. 성공하는 네.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공을 하면 나도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고 네. 복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굳이 복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복수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동력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 책은 진짜 나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네. 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막 그랜트 카돈 형님께서 네. 막 때려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읽는데 막 뺨을 맞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는 분들한테 네. 저도 좀 추천을 좀 하고 싶고, 이 책에서 하라는 행동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뭐 하나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성공했다. 내 목표를 이미 다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매일 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좀 내 무의식에도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뭔가 의욕을 좀 고취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괜찮은 책이다. 네. 읽기도 좀 잘 읽히고 네. 좋은 책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독한 자들 이제 코너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올 거고요.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배 법칙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